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34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등이라는 의미의 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배자는 위반하다 라는 의미의 패로도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염두에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등이라는 의미의 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이라는 의미의 배자는 위반하다 라는 의미의 패자도 될 수 있다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면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 또는 뒤를 봐주는 세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 문제 중에서 직위 또는 직책, 직무를 이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율이 법칙이란 뜻이죠. 이가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 이상의 법칙을 서로 상반되게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진보 진영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본인들이 공격했었던 이제 보수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극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율 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배치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 언행과 상반된 언행을 할 경우 그 서로 상치되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배후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뒤에 있는 사람, 뒤를 봐주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배후인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뒤에서 조작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속칭 바지사장이고 배후인물이 실질적인 사장인 거죠.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법 중에서 뒤에 물, 즉 강이나 바다를 놓고 싸우는 진법인데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해서 배수진은 극단적인 경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도로 끌어올림으로써 합리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초토화돼서 글자 그대로 일망타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배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책 뒤에 서명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배서라는 말은 실제 그런 뜻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증표로
서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이 배자라는 것이 등이라는 의미로 볼 때 그 상대 개념은 배라는 의미의 복자로, 그리고 위반하다라는 의미 또는 배신하다라는 의미로 볼 때 정상적으로 이행하다라는 뜻의 리자를 그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항자가 되겠는데요. 저항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됐네요.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다, 항거하다 라는 의미의 항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저항하다 할 때의 항자가 되겠습니다. 항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또는 만족치 못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저항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압박에 대해서 반작용, 대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거하다는 저항하다와 같은 말인데 들고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다보다 좀 더 실질적인 행동을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반대되는 그 속성이 함께 그 작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체 내에서 어떤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제 밀어 넣게 되고요. 또 포도당이 적다라고 하면 글루카곤이 분비됨으로써 일종의 이제 체내에 축적된 그 포도당이 이제 글리코젠이죠. 글리코젠을 녹여서 포도당으로 만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소라고 하는 것은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고 2심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항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명령에 불복해서 그 다음 심판으로 요청하는 것을 항고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소든 항고든 모두 넓은 의미의 상소제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항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서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처럼 지금 현대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때 상황으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재난적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하다라는 의미의 항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옹호하다라는 의미의 옹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간이라는 의미인데요. 글자 그대로 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체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죠. 간보다 큰 장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도 간보다 많은 일을 하는 장기가 없죠. 그래서 그 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간이라는 의미의 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 하면 간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간을 장기로 볼 때 이 장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자체, 간 자체를 나타낼 때는 간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가장 큰 장기에 해당되고요. 독성을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질 대사라든지 탄수화물 대사라든지 또는 단백질 대사라든지 이런 에너지 대사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기가 바로 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간장 하면 간과 창자를 얘기합니다. 실제 이 장은 여기서는 이 간장이라는 의미로 붙어 있는 건데요. 이 장자 자체가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애라는 것과 간장이라는 것 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말입니다. 해서 애는 창자를, 간장은 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 음식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물탕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해산물 관련된 쪽에서 애를 좀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를 넣어달라고 할 때 이 애를 뭐로 보냐면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지 또는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표현이나 많아 좌우지간 지금 현재 그 음식점에서는 이 애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간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그 내장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래 애는 창자를 뜻하는 겁니다. 간담상조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담은 이제 조금 이따 이 간담이 다시 나오겠지만 간과 담은 우리가 쓸개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 담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왜냐하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고 쓸개에서 그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과 담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간담상조 그러면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하게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와 함께 흉금을 터놓고 사귀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이러스를 통해서 간에 그 질환이 생긴 것을 얘기하고요. 간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과 쓸개를 얘기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화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쓸개즙이죠. 그 쓸개즙을 간에서 만들면 쓸개에서 저장을 하죠. 쓸개즙이라고 해서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곡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9번 구부러졌다라는 뜻인데 무지하게 길게 꼬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곡간장 하면 마음속 깊은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아주 그 심란한 즉 걱정이 많은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구곡간장이라고 할 때 이 간장이 마찬가지로 간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 앞에 있는 간담이라고 할 때도 속마음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간경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지 해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러니까 간이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간덩이라고 하는 것은 간을 얕잡아 본 말인데요. 간덩이가 부었다라는 표현은 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이런 말 표현을 하죠. 이런 뜻은 쓸모없는 만용을 가지고 그냥 만용을 가진 것만이 아니고 그 잘못된 일을 대범하게 저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간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쓸개라는 의미의 담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속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풍요해지는지, 그리고 파생돼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려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